네, 오늘은 G80 차량 알아볼 텐데요. 이게 워낙에 옵션이 많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전체를 한꺼번에 하긴 좀 어렵고, 요 내비게이션 쪽, 여기서 조작하는 것들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요 기본 여기 가운데 버튼들이랑 요 계기판, 요 핸들 이쪽에 있는 버튼들 먼저 알아볼게요. 처음 중요한 게 이제 기아 변속하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오른쪽이 D, 왼쪽이 R.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 가운데로 중립을 놓고 싶으면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되고, 가운데가 파킹.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오토 홀드라고 나와 있는데, D로 놓으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러면 브레이크를 놔도 차가 앞으로 안 가죠. 그걸 사용하는 온오프 버튼이고, 얘는 시동을 끄면 항상 꺼져요. 다시 쓰시고 싶으시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하얀색 이제 대기 상태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킹 놓고, 이 버튼이 다른 차량들은 많이 없는데 이게 이제 중립 주차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시는 방법은 그냥 파킹에 정상적으로 놓고 시동을 끕니다. 그러면 이제 파킹에 들어가고 사이드도 지금 채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뜨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한번 눌러주면 N단으로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N단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서 차를 밀면 이제 차가 앞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시동 걸 때는 똑같이 그냥 거시면 되고요. 요거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요걸 조작하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방식은 얘가 돌아가고요. 이거 화살표 거쳐서 밑으로 내릴 수 있고 위로 올릴 수 있고 좌우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이렇게 눌립니다. 엔터라고 보시면 되고, 화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요거는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내비게이션 설명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백, 요 핸드폰에 그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혼용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홈은 말 그대로 그냥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은 요 각 상황마다 좀 다른데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의 메뉴를 설정하실 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볼륨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라디오 나오죠. 볼륨 조절. 그리고 한번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이것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 전체가 꺼집니다. 내비게이션 자체가 꺼지는 거죠? 네, 내비게이션 자체가 꺼지는 거고요. 요거는 주파수 움직이거나, 이 버튼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으면 맵 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설정을 또 다른 걸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버튼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빙 모드는 스포츠, 에코,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컴포트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차량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 스포츠는 밟고 싶을 때, 그다음에 에코는 이제 연비 운전, 커스텀은 그 운전자의 이제 습관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P하고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놓고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번 누르면 이건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있는 옵션이라서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차를 위에서 쳐다본 것처럼 이제 사방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차 앞뒤 좌우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보이고, 요거는 D를 넣게 되면 이제 전방이 나오고요. R을 넣으면 이제 후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요 P는 후방일 때는 이게 안 꺼져요. D로 놓고, 앞에는 없으니까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건, 만약에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은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끄면, D에 들어갔을 때는 요게 이제 누르면 꺼져요. 근데 운행을 시작은 이제 실제로 주차장 같은 데서 빠져나가서 한 20km 이상 되면 자동으로 이게 꺼집니다. 이거하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같이 꺼져요. 이 버튼은 USB 뭐 차에 음악 같은 거 듣거나 차에 이제 USB 같은 거 꽂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차를 핸드폰 충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거고요. 팀장님, 이거 충전이 다 되면 뭐 파란불로 바뀌나요? 아, 맞아요. 이거 충전 완료가 되면 초록불로 바뀝니다. 초록불로. 초록불로. 여기 이제 부분에 공조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터치예요. 그리고 터치를 누를 때마다 여기 자체에서 진동이 옵니다. 핸드폰 햅틱 반응하는 것처럼 눌렸다는 느낌이 나요. 이걸로 이제 온도 조절하는 거고, 여기 이제 오토는 이 온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뭐 22도 이렇게 해놓으면 22도가 되면 이제 방향이랑 뭐 세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오토로 놓고 요거 온도 설정만 하시면, 나머지 뭐 풍향 버튼이나 방향 버튼은 굳이 안 만지셔도 되고, 여기 이제 오프하는 버튼, 이거는 이제 앞에 서리 같은 게 끼면, 습기 같은 거 차면 자동으로 요 버튼만 눌러 주시게 되면 소개 제거가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 이제 통풍 시트 3단, 2단, 1단 오프인데, 이걸 한 번에 끄실 수가 있어요. 한번 누르고 3단으로 들어와 있죠. 이걸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꺼집니다. 열선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꺼지고요. 편리한 기능이네. 핸들 열선도
G80 보통 일반 차량들은 대부분 핸들 열선은 1단인데 얘는 고급차니까 2단까지 되네요. 이것도 한번 꺼질 거예요. 네, 또 한 번에 꺼지죠. 어차피 근데 네, 한 번 덜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기청정 모드. 이거는 이제 켜놨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공청정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이거는 AC 에어컨 버튼 끄고 켜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수석 버튼이고 조수석 열선 소품 시트. 그리고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돌려도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뒤에 열선. 그리고 요 버튼 SYNC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온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똑같죠. 여기를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면 이 온도만 이렇게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좌우를 따로따로 하실 수 있는데 이 온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동일하게 온도가 바뀝니다. 요거는 실내, 실외 버튼, 외기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여기에 관련된 메뉴인데, 이 메뉴가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자주 쓰고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눌러야 되는 버튼만 이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내비 화면, 맵 화면 보는 거고, 요건 내비 메뉴. 만약에 맵 화면을 보고 있다가 경로 검색을 하고 싶어요. 내비 화면에서 통합 검색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이건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 버튼을 몇 번씩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맵 화면에서 얘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통합 검색 화면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이. 이거는 라디오 버튼이고, 이거는 이제 미디어 버튼인데, 미디어 버튼은 요 이제 화면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고, 이거를 연동되어 있는 버튼이 여기 이제 핸들에 보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죠. 네. 블루투스 오디오, 폰 프로젝션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 USB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을 해보면 세 가지 선택을 해놓으면 맵 화면에서 갔다가 모드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FM, 한 번 누르면 AM, 한 번 DM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 버튼은 여기서 뭐 이렇게 눌러도 되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면 이제 여기에 뜨게 되고, 미디어 버튼은 이제 이렇게 눌러서 추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 이제 보는 버튼이고요. 즐겨찾기 버튼은 말 그대로 내가 자주 사용하고 싶은 버튼을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센터페시아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핸들에도 요 표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핸들에 있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갈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뭐 조절 종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네. 이거들을 얘를 눌렀을 때 할 수 있고, 이 버튼은 또 이러한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DMB를 많이 해놓긴 하거든요. 이게 즐겨찾기 버튼이고, 그리고 셋업은 차하고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 비상등 스위치하고 있고, 참 요것도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바람 방향을 중간으로 해놓고 한번 돌려놓으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밀면, 얘는 왼쪽으로. 얘가 바람 방향 조절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 바람 막아버리는 네. 거예요? 이쪽에 있는 버튼 이것도 한쪽으로 밀어가지고 끄게 되는 거예요. 동일 구조란 말씀이시죠? 네.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네, 여기 위에 버튼은 요거는 이제 전체 끄고 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터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끄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쪽만 들어오고, 여기 한번 누르면 이쪽만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문 열렸을 때 이렇게 끈 상태에서 문이 이렇게 열리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죠.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커넥트 서비스라 그래서 요거 설정 가입을 하시면 커넥트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서비스 가입이 돼 있으면 요걸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전화가 와요. 사고가 나거나 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요거 이제 하이패스 관련해서 정보 나오는 거고, 하이패스 지나갔을 때 뭐 요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정보 확인할 때 쓰시는 버튼이고, 요거는 음량 조절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꾹 누르고 있으면 아예 꺼지는 거, 그리고 요거는 뒤에 이제 그 커튼 움직이는 거, 요거는 빌트인 캠 관련된 버튼. 그다음에 여기 핸들 보시면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반절 주행 관련된 버튼이고요. 네. 이 버튼은 여기 핸들 그 표시가 나오는데, 주행 중에 이제 이걸 누르게 돼서 이게 이제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차선을 감지를 하면 저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핸들을 조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버튼은 뒤에 놓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게 크루즈 컨트롤 지금 대기 상태고요. 차를 이제 인식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최소 이제 30km로 운행을 하게 되고, 내가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칸씩 올리면 1km씩 이걸 쭉 당기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가서
앞차감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고, 한 번 누르면 이제 취소, 일시정지 취소가 있는 버튼이고, 그리고 요게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기본 메뉴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 공개하고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켜게 되면 앞차들을 이제 실제로 주행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차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으면 저 앞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평상시에는 주행 정보, 여기 연비 나와 있는 화면을 제일 많이 놓고 쓰시게 될 거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운전자 보조 설정은 이제 이쪽에 나와요. 이 버튼은 이제 화면이랑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고요. 누르면 이제 다른 메뉴들이 나오는데 각종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모드 설명 드렸는데, 그 모드를 누르면 라디오, 뭐 FM, AM, DMB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요거든 즐겨찾기 요거랑 똑같이 핸들에서 할 수 있는 그 즐겨찾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패시에서 할 수 있는 즐겨찾기 버튼이 각자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전화 이제 걸고 받고 하는 거, 요거는 음성인식. 네, 말씀하세요. 커넥트 서비스를 연결해서 카카오 아이가 지금 떴는데, 카카오 아이가 연결이 되면 인식률이 꽤 올라가고, 창문 열고 닫고 이런 것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는. 다시 네, 말씀하세요.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그 내비게이션, 뭐 주소 같은 거, 뭐 우리 집, 뭐 사무실 이런 거 설정을 해놓으면 요것만 눌러서 이제 음성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요. 요거는 볼륨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누르면 꺼지고, 요 버튼은 그 라디오 주파수나 아니면 이제 블루투스 같은 거 연결했을 때 뭐 다음 곡, 전 곡 하실 때 요것도 이용하시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레바는 기본적으로 위로 한번 하면 이제 한 번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 밑으로 한번 하면 이제 오토 모드인데, 여기 오토 모드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제 레인 센서가 있어서 이제 비가 오면 비 양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이걸로 간격을 어느 정도 조절을, 운전자들 그 오토가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이걸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 이건 이제 수동 로우,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하이, 완전히 많이 올 때. 제가 다른 차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90% 정도는 마음에 들어요. 상황 생겼을 때만 조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땡기면 이제 물이 나오는 거고요. 기본 라이트는 이제 오토로 해놓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미등, 이제 라이트인데, 오토로 해놓고 사양등 켤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지금 여기 밖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바로 사양등이 안 들어오고 오토라고 떠요. 국도 같은 데 주행하실 때 불빛 굉장히 어두운데 운행하실 때는 이렇게 오토로 해놓고 다니시면 아주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사양등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앞차가 있거나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사양등으로 바꿨다가 하향으로 바꿨다, 이걸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요. 오토로 해놓으시면. 수동으로 켜야 될 때는 한 번 더 당기시고, 위로 당기면 이렇게 깜빡깜빡 되는 거고, 밑으로 한번 내리면 이제 수동으로 상향을 계속 키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로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 껐다가 다시 라이트 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패들 시프트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1단으로 바뀌고, 지금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3단은 지금 서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주로 엔진 브레이크를 쓰실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주행하실 때는 당연히 사용하실 일이 없고, 엔진 브레이크, 내리막길 같은 데 내려갈 때 여름에 그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베이퍼 현상이라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차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마모 이런 것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 조금씩 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제 수동 변속기처럼 주행하면서 이렇게 단수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1단, 2단, 3단, 4단 뭐 이거는 거꾸로 내려가는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어서 그렇게 운행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거예요. 플러스 누르면 이 계기판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죠. 네 그러네요. 근데 굳이 이 버튼이 왜 있느냐, 그냥 중간으로 맞춰놓으면 될 텐데, 일반 도심에서 운전하실 때는 상관없는데 아주 어두운 데 가면 이 계기판이 너무 밝아가지고 운전하는데 방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걸로 계기판 밝기를 좀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A 해서 오프하고 써 있는데, 이거는 시동이 이걸 눌러 놓으면 안 꺼지는 거예요.
버튼이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터리 용량이나 엔진 온도나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시동이 걸려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동이 고장이 아니고 오토 스탑 온오프 해주는 스위치고요. 요건 이제 차선 유지 보조. 또 이것도 버튼 온오프 버튼이 왜 있냐면 일반 도심 주행하실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켜놓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깜빡이만 잘 켜시면 괜찮은데 국도 같은데 차선을 계속 좀 일부러 밟고 운전하는 경우, 그런 길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끄고 운전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온오프 하는 스위치고, 요거는 그 구동 제어 버튼인데 평상시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이제 켜고 다니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이유가 요즘 차량들은 차가 헛바퀴를 돌려고 하면 자동으로 엔진 그 구동력도 좀 제어를 해주고 바퀴가 헛바퀴를 돌지를 않아요. 근데 모래사장이나 뭐 이런 눈길 같은 거 탈출할 때 얘를 이제 꺼놓고 하면 차가 막 헛바퀴를 돌죠. 이건 이제 사륜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어서, 후륜은 어차피 이걸 꺼도 언덕이나 이런 거 잘 못 올라가요. 이 차는 사륜 구동 차량이니까 이걸 넣고 끄고 한번 주행해 보시면 그런 모래사장 빠져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트렁크 버튼,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이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면 잡히고 누르면 풀리고. 이 버튼 관련해서도 안전벨트를 안 매면 수동으로 끌어줘야 되고, 안전벨트를 매면 차를 이제 뒤로 이렇게 놓고, 뒤로 좀 안 들어가죠. 문 열려 있어서 그래요. 문을 닫고 뒤로 놓고 악셀을 밟으면 이 사이드가 잡혀 있더라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잠깐 움직이실 때나,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할 때만, 의도적으로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놔두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 시트 관련돼서, 요거는 움직이는 것들이니까요. 이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거는 이 차량은 핸들도 이제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백밀러 요걸로 이제 조절하신 다음에 다 세팅이 다 되면 요 운전자 시트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다 세팅해 놓고 셋, 그 다음에 1번 누르면 1번 지금 상태가 이제 1번으로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좀 만져놓더라도 다음에 와서 1번만 누르면 원래 내가 세팅한 대로 다 돌아옵니다. 조명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창문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비 화면에 나와 있는데 홈을 터치 한번 하면 홈 버튼, 여기 제일 이제 기본 홈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뭐 아이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 쓰시는 버튼을 예를 들어서 순서를 좀 바꾸시고 오시면 눌러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자, 설정에서 밑으로 좀 내려서 화면 구성, 글자 크기, 보통 뭐 크게, 더 크게, 뭐 시력이 좀 안 좋고, 저도 시력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맵 화면에서 여기 끝에 보면 화살 표시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 전체가 이제 내비 화면으로 나오고, 요거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부터 별도로 이렇게 내비 화면이 또 중복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계 모양도 있고, 캘린더도 이제 연동하면은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비 같은 거, 글자 이제 입력 같은 걸 할 때 당연히 여기서 이제 터치도 되는데, 이게 운전석에서 생각보다 여기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게 좀 등을 붙인 상태에서는 손이 안 닿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서 있을 때는 이 아래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터치패드가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글씨를 강 이렇게 쓰면, 써볼게요. 강 이렇게 쓰면 여기 강이라고 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터치패드 해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익숙해지면 조금 유용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어차피 조그 셔틀로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거나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일단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는 거는 손가락 두 개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잘 지워졌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로 뭐 전화번호를 한다 그러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네요. 0, 1. 와, 답답하다 이거. 신형 여기 0에서는 안 넘어가는 건가? 네, 옆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딱 메뉴가 칸을 넘어가지.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쓰기에는 자판 입력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차량을 처음에 하셨을 때 블루투스 연결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설정, 기기 연결, 그러면 여기 추가라는 버튼 있죠. 추가 누르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서 검색을 하면 G80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G80을 추가하시면 바로 핸드폰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커넥티드 서비스 설정하는 건데요. 이 차량은 이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를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커넥티드 설정에 들어가시고 서비스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 서비스 가입을 누르시고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모뎀 정보, 그래서 커넥티드 번호라는 게 있어서 저희 리스렌트를 이용하셨던 고객님들은 이 커넥티드 번호하고 그 자동차 등록증에 있는 법인 번호 두 가지를 핸드폰에서 어플을 설치할 때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입력해 주시면 서비스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폰 프로덕션이라는 거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거를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핸드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핸드폰에 있는 앱이나 뭐 몇 가지 어플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좋은 내비를 놔두고 뭐 핸드폰 내비를 쓸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 그 MC틱이나 파인드라이브에서 나오는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꽂으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찍어 볼게요. DMB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아직 채널이 없는데, 채널을 검색하면 요즘 차는 다 그 주행 중에는 다 안 나와요. 한 가지 나올 때가 언제냐면, 그 아까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걸려 있을 때는, 그때는 D 드라이브에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다시 출발하면 다시 꺼지고, 그래서 주행 중에 당연히 못 봐요. 처음에 이렇게 키를 온을 하면 운전자별로 차 설정이나 아니면 전화번호 뭐 이런 거를 다운받았을 때, 운전자가 바뀌었을 때 컴퓨터나 이런 거 로그인 하는 것처럼 각자의 설정이나 각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설정을 하면. 안에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이게 차 문 열고 닫고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당연히 차 키로 하면 이제 잠기죠. 열 때 다른 차량들은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열렸나? 안 열렸나? 근데 이렇게 넣으면 이때 열리죠? 이렇게 여기 당기면 돼요. 잠그는 거는 얘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키로 열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처음에 모르시면, 분명히 문을 잠갔잖아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잠갔는데 닫혔는지 확인하려고 열면 그냥 열려요. 예전에 이제 벤츠에 있던 기능인데, 요거는 이렇게 넣으면 열린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버튼은 그 다른 차량들은 주로 없는데 여기 되게 좀 특이한 버튼인 것 같은 게요. 이렇게 누르면 문이 잠겼어요, 뒷좌석에서. 요 열린 버튼을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잠긴 버튼이 꺼지면서 문 락이 해제가 됐고, 이걸 이렇게 열면 다시 열려요. 문을 바로 이 자리에 잠글 수가 있고, 전체가 다 잠깁니다. 이쪽도 불이 들어오면서 잠기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로 와서요. 트렁크는 여기 버튼이 열린 버튼이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 있고, 이거 누르면 쭉 열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트렁크 그냥 닫는 버튼이고, 이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내려가면서 문도 다 잠겨요. 네, 잠겼죠. 네. 잠그고 시동 거시고, 열린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버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움직이고요. 멈추면 서고, 옆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빼고 타면 되겠죠. 다시 넣을 때는 이거는 내려서 뒤로 넣는, 그리고 시동 끄고 있죠. 오늘은 G80 차량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G80 차량이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옵션을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뭐 추가 영상이나 급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